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그 외로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은 전부 절로 갈 때 이쪽에 가볼까? 기업을 보고 투자하게 되면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그걸 시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위에 유튜브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무조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거든요. 투자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가 어떻고 또 미국의 FOMC가 어떻고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401k, 연금저축, IRA 이런 걸로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해서 주식 뭐 늘리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하건 나의 노후 준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죠. 도박장에 가서 부자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똑같거든요. 주식 가지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한 거죠. 트럼프 노이즈로 주가 하락 공포에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현재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 그 공포의 구간을 대처해야 될까요? 아유, 투자하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 트럼프가 어떻고 또 미국의 FOMC가 어떻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까 뭐 연방준비위원회 어떻게 될까 전혀 아이디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401k, 연금저축 뭐 이런 IRA 이런 걸로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지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줄이고 또 어떻게 해서 주식 뭐 늘리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짓을 하건 나의 노후 준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되죠. 긴 시간을 동안 꾸준한 투자. 그렇죠. 그게 미국 그렇죠. 주식의 정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건 한국 주식이건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뭐 20%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10년, 20년 투자했더니 10배가 되더라. 네. 20배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 자본주의를 믿는다. 나는 기업에 투자한다. 네.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내가 소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투자한다. 지극히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절대로 그건 아니죠. 엉덩이로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뭐 그건 모르겠어요.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 투자해놓고 오랜 기다림을 그렇죠. 가져야 그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무슨 뭐 트럼프가 어떻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내가 알 필요 없죠.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잘못 배웠어요. 투자를 가격을 맞추는 걸 투자로 배웠어요. 그래프 가지고. 예, 가격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나는 근데 대신에 시간에 투자하는 거라는 걸 몰라요. 내가 10,000원에 사건, 8,000원에 사건, 7,000원에 사건, 난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이 기업이 좋거나 뭐 ETF가 좋거나 난 꾸준히 사는 건데 아, 내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 사갖고 8만 원에 팔고 또 6만 원에 사갖고 또 7만 원에 팔고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죠. 나는 내 월급의 10%는 무조건 투자한다. 꾸준하게 좋은 종목에. 그렇죠. 아니면 ETF 사거나 네. 그건 자기 전략적인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주식형 ETF에 투자한다든가 주식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이 약간 뭐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네, 많이 사실 있죠. 없잖아 예, 예. 있죠.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대한민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많이 저평가돼 있죠. 아니 저평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왜 한국 주식이 안 좋을까? 우리가 안 사잖아요. 전부 미국 주식만 사면서 미국만 올라갈 거야. 이렇게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하면서 잘못된 그런 투자 상식 그다음에 편견이 있는 거죠. 쌀 때 사야 된다는 거는 가장 기본 상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남들이 나쁠 때가 제일 싸죠. 그러니까 한국이죠. 근데 네. 미국 주식에 반해서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이런 편견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은 장기 투자해봐야 그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퇴직연금이에요. 맞습니다. 퇴직연금 401k가 월급쟁이들이 계속 또 그래서 그런 그 생긴데 한국은 퇴직연금이 전부 원금 보장량이 있거든요. 또 국민연금들도 한국 주식 안 산다고 그러죠. 지금 많이 뺐죠.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고 이거랑 마찬가지야.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얘기는 우리 애는 싹시 놀라니까 우리 애한테 투자 안 하고 옆집 애한테 투자하겠다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잘못되니까 봐라 얘 내가 나쁜 놈 아니야. 그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비하하고요. 네.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미국은 꾸준한 사고니까 미국 기업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잖아요. 구글이 나오고 네. 애플이 나오고 네.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 생태계를 만들 생각은 안 해요. 왜냐 단기간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냐만 그거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계속 소외가 되는데 영리한 사람은 이럴 때 한국 주식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영리한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가격이거든요. 똑같은 물건인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가격이 10분의 1이라고 그러면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이제 정책적인 이제 그런 건 도움이 필요하죠. 이제 네. 주주를 정말 보호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주주의 횡포를 좀 막는 그런 입법을 한다든가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굉장히 그 훨씬 더 발달돼 있으니까 주식가격이 그렇죠. 올라갔죠. 예. 맞습니다. 한국도 그 노력만 하면 희망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 주식의 장기 투자, 미국 주식의 장기 투자 어떤 게 한국이 저는 훨씬 낫다고 보고요. 지금은요? 예, 또 하나는 제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정치인들한테 제안하고 싶은데 네. 지금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게 1년에 30조예요. 네.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주식에 투자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막지하죠. 1년에 30조면요. 10년이면 300조예요. 300조의 돈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들이 그 300조의 돈이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시가총액이 2,000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30조면은 무지무지 큰 돈이잖아요. 그게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 국영수라는 이상한 괴물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애들을 괴롭히는 거에 돈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산율은 안 올라가죠. 가난하죠. 아이들은 미래가 없죠. 몇 가지가 정말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금융교육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이 굉장히 비하인드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금융산업이 취약하죠. 아주 취약하잖아요. 정보에도 취약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살리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배워야 되고요. 펀드 매니저 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지 의사 되고 싶은 것보다. 지금 공대에 사람이 없다고 하죠. 사실 예, 애들이 다 전부 의대가, 의대가 예,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죠. 왜 의대를 가려고 그럴까?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의사는 큰 부자 되기 힘들죠. 그러면 국내 주식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대표님께서 주장했었던 뭐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제가 잘 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유망한 섹터가 있다라고 그거 똑같죠. 일단 한국 사람이 영리한 거는 이 한국 사람 영리하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똑똑하죠. 똑똑하죠. 네네. 그리고 도덕성도 높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굉장히 그 올드 패션한 거에 그냥 집착을 하잖아요.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바이오,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AI, 네. 금융 여기에 이제 브레인들이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살 길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자꾸 편한 걸 택하라고 그러죠. 월급쟁이 해라. 아, 네, 그렇죠. 네, 의사 해라. 돈 많이 버니까 변호사 해라. 월급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확률도 부자 될 확률이 없고 어느 정도는 먹고 살겠지만 네.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꿈이 훨씬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는 빌 게이츠 같이 되겠다. 네. 일론 머스크 같이 되겠다. 네, 네. 그런 약간 어떻게 나쁘게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머스크는 미쳤으니까. 예, 미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국영수 시험 잘 보는 애들로 전락이 되니까 그런 어떤 창의성이 없죠. 그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투자해 와서 경험이 좀 약간 있긴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성공하는 기업이 10개 기업들 중에 한 2개 남짓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열풍이 불어서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뭐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점점 한국 사회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니치 마켓을 찾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잘 수 있는 부분이 이거구나. 그게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안 한 게 이거 굉장히 좋은 분야인데 남들이 안 하고 있네. 네. 또 일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면 돈 벌 텐데 왜 사람들이 안 하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그냥 월급쟁이 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미래가 없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더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지 않고 단기 투자를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로죠.
제로라고 제로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도박하고 똑같거든요. 도박장에 가서 부자 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죠. 네. 똑같거든요. 주식 가지고 주식 투자한 게 아니라 도박을 한 거죠. 그래도 이제 뭐 네. 이 어떤 그 너튜브 같은데 보게 되면 음. 단기 투자해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봤다라고 좀 100%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 거짓말이죠. 그러면 장기 투자가 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 주식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내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엄청난 흥분을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구글을 따지면 네. 구글이 보면 돈을 버는 방법이 야 내가 구글 같은 회사를 창업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나는 구글은 창업 못하지만 야 저 회사 너무 잘 나간다. 네, 네. 내가 지분을 취득해야 되겠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과 야, 구글이 지금 가격이 뭐 50불인데 이거 60불이 되면은 내가 팔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기업을 보고 내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죠. 야, 저 기업은 계속 돈을 너무 잘 버네. 네. 내가 거기에 지분 참여해야 되겠다. 주식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기 투자에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가 막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괴롭죠. 이익이 나야 되니까. 네, 할 때는 무조건 이익이 나요. 그렇죠.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내려가고 또 요새 뭐 SK텔레콤 또뭐 해갖고 뭐 10% 빠지고 그러니까 막 괴롭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때도 사고 저럴 때도 사고 그러면 나는 뉴스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뉴스하고 멀어져야 돼. 아, 멀어져야죠, 당연히. 내가 나는 20년 후에 찾을 건데 네. 내가 매일매일 그 회사를 볼 이유가 없죠. 어떤 분들은 좋은 주식을 사놓고 아예 그 통장이나 아니면 증권 계좌를 안 본다고 묻어둔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2, 3년을.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시장하고 멀어져라. 근데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를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정보하고 상관이 없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아 대한민국은 정보의 홍수에. 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막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주식 투자가 어려워 보이고.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절대 전문가라는 사람들 속지 말아라. 아 전문가 속지 말아요. 예, 전문가가 아니다. 네. 당신의 돈을 빼먹을 사람들이다. 그렇게 당신이 전문가다. 이걸 꼭 내가 말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대한민국 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유념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베스트먼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넣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주식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왔을 때 얘기하는 거는 그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남들과 거꾸로 가는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거꾸로 가는 연습.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라. 아 남들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그럴 때 그때 다른 생각을 컨트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그 외로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전부 절로 갈 때 네. 이쪽에 가볼까? 사고의 논리를 깨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무조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거든요. 네. 왜냐면 남들하고 같이 가서 망하면 그래도 덜 외롭거든요. 근데 망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똑같죠. 근데 네. 이제 같이 망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위안감? 위안이죠. 그러니까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사교육 애들 다 가니까 갔는데 우리 애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도 그랬는데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논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남들은 전부 왜 절로 가려고 그럴까? 아, 이쪽에 가면은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이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니까 한국 기업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럼 나 이거 여기에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외로운 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전부 좋다고 그럴 때 대부분 가격이 오버프라이스돼 있고 제가 스쿼더에 있을 때 펀드 매니저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닷컴 버블이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게 3년 반 동안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회사는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데 네. 올라가는 게 그런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네. 남들을 따라가면 돈을 버는 세상이 됐는데 아 이건 아니니까 그 스쿼드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3년 반 동안 진짜 고생을 했어요. 돈이 막 빠져나가고 왜 이렇게 수익률이 엉망이냐. 지금 닷컴 투자한 데는 막 올라갔는데 근데 끝까지 지켰더니 결국 다 그런 회사들은 망하게 되고 아 역시 펀더멘털 리서치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런 외로운 기간이 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무슨 뭐 배터리 주식이 어떻고 막 유튜브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런 거에 유혹받지 않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들과 다 같이 가지 않는 거. 설사 남들이 돈을 벌더라도 나는 아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용기. 지금 대한민국 주식의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뛰어나고 이익을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에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꼭 제가 종목은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막 프라이스북이 0.3밖에 안 된다든가 0.2밖에 안 된다든가 그리고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식 가격은 막 80%가 막 빠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이 회사가 문제가 된 게 없는데 이제 그런 거죠. 아, 한국 주식하면 안 돼. 미국에 해야 돼. 선입견. 네, 그러니까 전부 미국에만 투자하니까 영리한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아, 사실 작년에는 미국에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봤어요. 근데 올해는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럴 수도 구간이었죠. 있죠. 맞아요. 그죠. 네, 올해 상반기에 네, 관세에 예, 예.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미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그러지 말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단기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예, 말씀드린 그러니까 모멘텀 플레이죠. 모멘텀 플레이. 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네. 시장을 보고 투자하죠. 기업을 보고 투자하게 되면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그걸 시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주위에 유튜브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보게 되고 근데 굉장히 어렵지가 않잖아요. 한국 주식 보면 아, 이 회사의 프라이스북이 0.3밖에 안 돼요. 네. 퍼도 막 700개 안 돼요. 그러면 브레인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사는 이유는 시장을 보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주식은 아니래. 그런 그 선입견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돈을 벌고 안 벌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에 대한 철학도 들어가거든요. 우리 애가 왜 뭐가 못 나서 그 학원에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저 쓸데없는 공부를 해야 될까? 그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애가 귀한 아이인데 왜 그 아이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싶은 아이를 학원에다가 밤 10시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국영수 점수 때문에 네. 저는 거부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애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라이프가 가질 그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지. 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정말 휩쓸리게 되고 공포 마케팅에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내가 뭐 했지? 그게 전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도 컨트롤 띵킹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를 즐겨야 돼요. 남들은 전부 저기 갈 때 나 이쪽에 갔더니 돈 벌었다. 그게 되게 재밌잖아. 남들이 투자 안 했던 걸 투자했더니 굉장히 내가 돈을 벌었다. 그게 훨씬 더 재밌죠.